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또 저희 게시판 진단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바로 한미약품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1981님이 남겨주셨는데요. 83만 7천 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너무 빠져서 무섭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무서울만도 하신 게 매수가 대비 거의 20만 원 빠졌거든요. 한미약품이 오늘장에서는 1.57% 오르면서 64만 7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대장주인 만큼 이 한미약품 계속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향후 방향성 좀 제시해 주시죠. 그게 있어요. 지금 마라톤 선수 중에 스페인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딱 금메달을 따시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고 날마다 2등하는 분이 계세요. 쌍꺼풀 수술하신 분. 그분은 맨날 대회에 나가는데 한 번도 금메달을 못 땄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사람도 그렇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일정한 순간에 과다하게 힘을 쓰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그 에너지를 너무 소진했기 때문에 앞전과 같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메달 따신 분은 나중에 나와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니까 내 이름 그래도 좋을 때 이때 관둬야지 하고 딱 은퇴를 하는 건데, 조금 순진하신 분들은 그래 다음번에도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하다가 못해요. 뭐 수영에서도 국내에서 뭐 잘한다고 하는 분, 그것도 시기가 잠깐이거든요. 잠깐 그때 이제 하고 그러는데 조금 마음이 모이지 못하신 분들이 자꾸 재도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한미약품도 사실상 아까 뭐 좀 다른 뭐 마라톤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힘을 굉장히 과하게 쓴 거예요. 과하게 썼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80만 원 정도에 사셨으면은 여기서 80만 원에 사실 용기는 또 어디서 나오고, 이제 와서 왜 두려워해요? 그때 이 가격에서 살 정도의 어떤 담대한 가슴이었으면은 지금이 아닌 것 같으면은 나올 정도의 어떤 반대로 그 정도의 어떤 담대함을 갖고 계셔야 이런 거 들어가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요번에 과다하게 힘을 많이 쓴 종목들, 지금 한미약품 문의하셨으니까 이제 한미약품 외에 다른 것도 몇 개 있지만요. 이런 것들은 올해 과다하게 힘을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별 볼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 어디까지 올라오겠다라도 모르겠는데, 요거는 시청자님께서 굉장히 가슴이 이제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결과는 그렇고, 그럼 나중에는 그래요. 지금 맹수가 뭐 초식동물 하나 잡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하는데, 지금 요 점상한가 가던 날 이런 날은 수출 계약했다 언론에 일면에 딱 나오고, 그렇게 다 뻔한 노출을 한 것 같고 내가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신문은 결국 일기장이란 말이에요. 그 일기장 이런 게 훨씬 이전에 안개 짜욱할 적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갖고 생각으로 돈을 버는 거지, 일기장 보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잘못 좀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욕심내서 들어가셨으면 다음번에 무슨 종목을 선택하셨어도 이러한 같은 구조로 들어가신다면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요게 올라와서 87만 원대에서 이렇게 쌍봉을 줬잖아요. 쌍봉을 줬는데 왜 빨리 못 떨어지냐면은 털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달아 놓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좀 올라오면은 시청자님 뭐 잘못 사신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나오시되, 그 다음번에 할 적에는 아싸리 그냥 턴어라운드 하는, 밑에서 턴어라운드 하든가 아니면은 요렇게 그냥 다 답을 안고 가는 거 말고요. 어떤 그런 답을 안고 가는 거 말고 아싸리 센 거 들어가서 오늘 사가지고 결론 나오는 종목 가든가, 아니면 아싸리 밑에서 쳐져가지고
되든가. 그러니까 너무 쳐져버린 거 말고요. 지금 좀 손실이 크셔서 다음번에도 어떻게 하실까가 그 부분이 걱정이긴 한데 어중간한 거 매달리지 마시고요. 밑에 있던가 우회 가되 우회 간 거는 그 결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어중간하게 갔다가는 지금 많이 손실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약품은 그렇게 좀 올라오는 대로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에 잡으셔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나타내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참치두부찌개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예전에 차장님과 한번 시청자 상담을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남겨주셨냐면 이준호 차장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재 손실이 20%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0.71% 떨어지면서 5,63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손절가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얼마 정도에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 손절가 이게 좀 애매한데요. 요새 두산 인프라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좀 어리신 분들, 20대 분들도 명퇴, 뭐 희망퇴직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요 바로 며칠 전에도 7,000원에서 요 짧은 시간 안에 5,6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빠졌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두산 인프라보다 조금 더 먼저 고생한 거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인데 지금 삼성중공업인데 이게 4만 원에서 3만 원 왔을 때를 한번 보자고요. 4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폭 빠졌는데 지금 보는 데는 3만 원이고요. 3만 원인데 요때 입장에서 보면 많이 빠졌겠지. 그리고 여기에 저점도 있으니까 이제 뭐 올라오겠지라는 모질지 못한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이제 거꾸로 타고 가기 시작했던 종목들의 어떤 지나온 이게 결과값인데 한번 보시자고요.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어머 여기는 높았네 라고 또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여기는 큰 산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서 보니까 내가 많이 빠졌다고 고민했던 자리는 여기였는데 조금 더 한 2년 가까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보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시대를 거꾸로 간 대표적인 종목 삼성중공업을 먼저 말씀드렸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라서 이것도 뭐 시대 역행해 갖고 이제 갔는데 요번에 뭐 희망퇴직하고 이래서 회사는 어떤 건전화되는 과정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도도한 큰 강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회사 직원 몇 분 나가신다고 해서 한다고 회사가 뭐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나빠진 계기는 외부로부터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건데 손절가가 사실은 여기에 5,600원에서 내일 올라와서 6,000원에 판다고 별로 행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모질지만은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딱 해가지고 뭐 내일 뭐 대단히 좋은 일이 생겨서 상한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단추 자체가 잘못 껴진 거 가지고 첫 번째 단추 잘못 껴진 거 가지고 계속 이후에 맞추려고 노력해봐야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값이든 별로 행복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 같으면은 그냥 모질게 말씀드려야 살아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포르쉐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만도입니다. 16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비중을 100% 갖고 계시는데요. 네. 만도가 2.41% 오늘장에서 상승하면서 17만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죠. 현재 그래도 수익 구간이신데요. 100% 비중을 두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100%? 네.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 하려면은, 뭐 찔끔찔끔 나누는 거 안 좋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에서부터, 해외 시장이 어떻고 국내는 어떻고 그럼 업종이 어떻고 종목이 어떻고 쭉 내려보면 맨 밑에 앙금처럼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가장 강한 바구니에다가 탁 넣어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작년에 한 700억, 90억 하다 올해 한 2,500억 요 정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요새 뭐 전기차가 뭐 좋다는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도뿐만이 아니라 뭐 한온 시스템이니 이런 것들도 이제 시세가 좋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갑자기 왜 그럴까?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뭐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 얼마 전에 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뭐 했냐면은 온실가스 얘기도 했어요. 온실가스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같이 죽을래 누군가는 희생할래 그거 회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절감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서로 오가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지금 올라오고 시세가 이제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21선만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만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LG화학 요런 케이스도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시장 주도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만도보다 LG화학이 올랐다가 눕혔다가 지금 다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LG화학이나 만도나 요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다들 주권 내 소리 나오고 있는 판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가 돼서도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 자리를 놓지 않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비할 수 있는 것만 정해놓고 끌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좀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남겨주셨는데요. 페스트칸입니다. 한국항공우주고요. 8만 500원에 매수하셔서 60% 비중 두고 계시는데요. 오늘장 한국항공우주 0.26% 상승하면서 7만 8,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어제 뉴스도 있었죠. 한국기업평가가 한국항공우주의 기업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이것에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살짝 상승했는데요. 혹시 한국항공우주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좀 묵직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 2004년도서부터 7년도 사이에 뭐 조선주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은 그 다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항공우주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제 묵직하잖아요. 묵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는 거지 이거를 막 좀 조바심 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성향의 종목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10만 원 고점을 찍고 누워가 쉬고 있는 거예요. 쉬어가는 건데 지금 쉬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정도 됐는데 제가 볼 적에는 한 2달 정도 더 쉬면은 이게 충분히 좀 준비가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실적이 무엇보다 이거
수주 따놓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실적이 안정성 있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매년 뭐 1,200억, 1,600억, 올해 한 3,000억 가까이 이익률도 좋아지면서 편안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바심 내실 필요 전혀 없고 좀 편하게 그래 앞으로 같이 갈 세상의 뭐 동행자다라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해피엔딩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TK 케미칼입니다. 2,76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4.83% 오르면서 2,17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21선을 이탈하면서 주가 흐름이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5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혹시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2,700원 정도요. 2,76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몇 개 빼고 정말 몇 개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TK 케미칼도 뭐 어제 뭐 저가 신저가 나왔다가 오늘 뭐 찔끔 올라오고 이랬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TK 케미칼 속한 요 화학 그런 업종 안에서도 한 번은 더 기회는 줄 거는 같은데 제가 봐서는 어떤 신빙은 아니에요. 신빙은 아니고 결국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장세가 조금 호전이 된다고 해도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말 돼가 오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잖아요. 많이 망가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년 초 되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상황이 올 것 같고 그때 정도 돼서 좀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갖고 계셔도 뭐 최 이 바닥에 있는 거니까 갖고 계셔야지 뭐 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신 분인데요. 2000번 님입니다. K사인이고요. 2,810원에 매수하셔서 60% 비중 두고 계십니다. 현재 4개월째 주가가 거꾸로 가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래도 K사인 현재 수익 구간이십니다. K사인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장에서 2,8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10포인트 정도, 10원 정도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현재 0.35% 오늘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매도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K사인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전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돈을 좀 크게 해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멘탈이 굉장히 강한데 요번 주 월요일 날은 뭐 조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라고 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종목은 뭐 자기 종목은 뭐도 좋고 좋은데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네 새끼만 이쁘게 보이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내 새끼는 예쁘게 보일 수 있는데 좀 그 환경을 전체적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내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보율 같은 소리 하고 이랬었는데 내용이 좋고 방금 전에 뭐 TK 케미칼 이런 것도 나왔었지만은 실적이 좋고 뭐 내용이 맞아도 전혀 꿈쩍도 못하고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K사인도 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뭐 답답해 하시지 마세요. 지금 터널 지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니까 조금 숨은 답답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종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올 회사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좀 견디셔야지 지금 막 힘이 강해도 진흙탕에 빠져서 그거 막 나오려고 하면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 가만히 있어 보자 하면은 진흙 딱딱하게 굳은 그때 살살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거예요. 지금 연말까지는 조금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시더라도 편안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차장님의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이 꽤 올라왔는데 FOMC 회의 결과를 발표 이후 또 시장 흐름이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또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못 벌었을까? 반성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 결론은 이런 세상을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은 옐런의 입을 쳐다봐야지라든가,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고, 세상 그런 시황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한 종목이 뭔데, 이거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구분 못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런 쪽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뭐 조금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연말로 갈수록이요,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는 어떤 하반 경직성은 좀 잡아줄 것 같고, FOMC 회의 금리 결정 앞두고, 인상은 이제 확실한 것으로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반등 국면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상보다 더 중요한 인상 속도가 중요해진 만큼 그런 이제 선반영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도 랠리는 조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요새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한테 노력 소홀히 하지 말자고 항상 다짐하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 주려고 사회적인 책임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 많이 해야지라고 매일매일 다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시장 안쪽으로 보면은 전 업종, 그것도 아니라면 소테마 안에서 이거다 쉽게 나가는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다만 지금 세상에 첫걸음 뛰고 주목받은 게 지금 전기차 하나 정도가 숨 쉬고 있는데, 아까 시젠 설명드리면서 제약바이오도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당장은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도 사실상 부담스러운 게, 잘 나가다가도 7월 달에 제약바이오 한순간에 판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치고 나가는 게 있다라면은 가져가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라면은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이야, 모질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방금 K사인이라든가 DK케미칼 이런 종목도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런 케이스들라면 장세 돌았을 때까지 연초를 바라보고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난 기다리다가 화나서 쓰러질 것 같아 하면은 과감하게 해야죠. 사업하는 거니까, 주식은 사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사실상 전략은 없다라고 보고요. 맹수들도 어려운 여건 견뎌내면서 그거 하나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도 막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오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많을 건데, 조금 앞으로 좋아질 거 기다리면서 좀 때를 좀 천천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허우적거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내 종목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면은 그래 기다려보자. 나는 대신 또 다른 측면, 난 모질어서 이거 못 참아 하면 붙는 거고요. 그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금융투자 이준호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방송 내용은요, 참고사항일 뿐임을 유념하시고요. 방송 내용은 꼭 참고사항일 뿐이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로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